구조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라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여기 모든 피해는 서민들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에 정부 정책이 끌려다니고 민간이 다 거덜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뭘 할 거예요? 이번 국정감사의 주제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질 GDP를 막대로 그린 건데요. 빨간색은 뭐냐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20세기 후반부에 나왔던 그 당시 벤처 버블이 깨지고 이랬을 때 미국 정부가 성장률에서 기여도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원인에 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진짜 강하게 나가서 경제를 살리고, 그 이후에는 노란색 정부가 돈을 오히려 회수해가면서 가계부채를 줄였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썼으면 고압 경제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과는 틀리지만은 해도 너무 적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결국 못하는 이유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논점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규칙의 차이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방향성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영국을 보시면은요,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2019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10%에서 2021년에 무려 141까지 늘어납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트러스 총리가 더 풀겠다고 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해는 93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게 경상 GDP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물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볼까요? 39.3에서 44로 늘었다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그 정부 부채를 얘기할 때 올 여름을 지나면서부터 정부 시각이나 집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전엔 GDP 대비 비율이 몇 퍼센트를 안 된다, 이 말을 싹 들어가고 400조로 딱 치러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400조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늘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 GDP 대비 정부 주체 비율을 얼마나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명목 성장률이 높게 되면은 부채가 아무리 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분모를 키우는 정책이었죠. 우리는 지금 분모를 키우는 정책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딴 나라들은 분모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분자를 줄이는데, 분자를 더 늘지 않는데 했을 때 이거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서 대단한 정책 미스가 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성장률 발표가 나왔는데요. 근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 어제 나왔잖아요. 오늘 신문에 서프라이즈 4.6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의 뭐 연율을 계산했을 때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모든 부분들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나빠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한국과 관점의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새로운 아젠다가 10월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부분이 이번 주 언론에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빨간색을 놓고 보시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GDP 25조 달러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GDP 갭을 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지금 2012년부터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 잡기로 땜빵 정책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제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뭐 버티고 있는데요. 이 주가가 의미하는 것은 상저하고는 틀렸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뢰감들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가가 1,400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 불안에 대한 많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2022년도 저점 수준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도 높은 수준에는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1,400만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16년 전 10월에 있던 겁니다. 7일날 청와대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경제는 기초요건이 견실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때 경제지표들 나빠지고 있었는데요. 11월 21일 날 IMF에 긴급 자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리려고 하면 안 되고, 좋다 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보죠. 부총리께서도 카타르, 사우디 다녀오셨는데요. 이 조선
17조, 카타르에서 17조 수주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큰 자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그러는데, 네,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한 7, 8년 전부터 카타르가 대규모 발주를 해왔고, 이 조선은요, 한국이 캡티브입니다. LNG선은. 한국 없이는 질 수가 없어요. 2020년에 이게 6월달 레포트에 보면은 현대중공업 17척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세요. 2020년 6월 4일에 청와대 카타르 LNG선 수조 문 대통령 경제외교 결실. 오른쪽에 한국 조선해양 이거 수주한 17척 수주하는 애가 주가가 안 올라요. 오히려 어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막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의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대전환기에 지금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은 제가 한국은행 국감에서 민스키 모멘트라는 얘기 썼습니다. 지금 누적된 국내적인 현실들이 경제를 압박할 수 있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부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좋아집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좋아집니다. 하다가 또 여름 되니까 중국이 디플레이 때문에 다 빠진다고 했다가 또 요즘 중국이 다시 어제 1조 위안 나오니까 중국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하다가 지금 모든 하는 총재, 부총리나 다 중동발로 하고 있어요. 중동발과 무관하게 국내적 요인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에 그 수주했는데요. 증권 가서 레포트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부터 우리가 방산했으니까 지금 수출하는 거지.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 정부 덕분에 이런 말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LNG선 같은 경우는. 하여간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총리 말씀 한번 하시죠. 공감대 형성 노력도 필요하고 뭐 등 하겠지만은 문제인식은 기본적으로 같이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